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을 해외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의료 관광도 덩달아 해외에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 4천여 명이 무급 휴직을 당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8월 이후에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민원 현장을 찾아가는 민원25. 오늘은 누군가 버리고 간 방치 차량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가 1,0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 중 63%가 시속 30km인 현행 제한 속도가 적정하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주한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 4천여 명이 무급 휴직을 당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애꿎은 근로자들의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요. 우리 정부가 이들 근로자들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무급 휴직 미군 기지 근로자를 돕자는 대회는 여야 모두 한뜻이 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재석 의원 185명 전원 찬성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 특별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특별법안은 무급 휴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에게 생계안전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 중 미리 지급한 인건비 부분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 이 같은 생각을 밝히면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들은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추진했고 여야 모든 또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또 되게 신속하게 법이 제정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부분에선 아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일단 지원 금액. 국방부 관계자는 근로자 1인당 월 180만 원에서 198만 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로자들이 평상시 받던 월급의 6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근로기준법의 보호 아래 있었더라면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면 저희가 주한미군으로부터 임금의 70% 정도의 휴업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지원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특별법안은 지원 시기를 법 공포 후 3개월 후부터라고 명시해두었습니다. 이미 한 달 넘게 무급 휴직이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빨라도 8월은 돼야 수입이 생기는 셈입니다. 우리 정부는 법안 시행 전 근로자들에게 긴급 생활비를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선진적인 의료 체계로 한국의 병원 시스템이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 가을 부천에서 국제의료 컨퍼런스가 다시 한번 열릴 예정이라 기대가 큰데요. 앞으로 5개월여리 남았습니다. 의료 관광을 주제로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정아 기자,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또다시 이 국제 의료 컨퍼런스가 열린다고요? 네, 부천에서 오는 10월 부천 국제의료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지역특화 마이스 육성 공모 사업에 2년 연속으로 부천이 선정이 된 건데요. 지난해에도 같은 주제로 지역에서 의료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해외 중증 환자를 국내로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 이 의료 관광의 모델을 이 대내외적으로 알린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부천의 의료자원 콘텐츠를 이용해서 의료 관광 산업을 이끌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인 상황에서 국내 의료의 강점이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2년 연속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부천시의 계획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K-방역의 우수성을 지렛대 삼아서 부천의 강점인 중증 질환 분야의 선진 의료기술이 해외 글로벌 시장에 확대되도록 올해는 부천 의료관광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첨단 실감형 콘텐츠를 선보임으로써 미래 의료관광을 선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이 선진화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각국에서 정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 마이스 공모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네, 경기도 지역 특화 마이스 육성 산업이라고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경기도 내 지역 특화 산업을 반영해서 지속 가능한 마이스, 그러니까 기업 회의나 뭐 국제 관광 국제 회의가 될 수도 있겠고요. 전시 등의 모델을 발굴해서 산업의 경쟁력도 좀 확보를 하고 지역의 대표 국제 행사로 지속해 나가기 위한 그런 행사입니다. 네, 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가 두 번째인데 지난해에도 이정화 기자는 직접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죠. 네. 어떻던가요? 부천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표로 이제 국제 컨퍼런스가 지난해에는 11월에 열렸습니다. 네.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열린 건데요. 국가별 특징을 파악해서 중대한 병으로 이 국내 병원을 찾은 외국인이 얼마나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를 중점으로 홍보를 했었는데요. 또 당시 컨퍼런스를 주최했던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지난 2009년부터 통역처럼 이제 외국인 환자를 위한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놨다고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기반들을 바탕으로 해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현지의 의료인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이 외국의 의료 시스템을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이 됐었고요. 또 이를 토대로 앞으로 이제 부천에서 국제 환자의 진료의 폭을 좀 넓혀가겠다 이런 계획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이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열렸고 올해는 이 가톨릭대학교 부천 성모병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어지게 되는데 자, 아직 시기적으로 올 10월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가톨릭대학교 부천 성모병원을 찾아서 컨퍼런스 준비하고 있는 국제진료센터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해외 환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의료의 질입니다. 서비스도 있고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진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수성들을 가지고 해외 환자들이 들어오죠. 특히 이번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우리 의료진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 그것은 상당한 장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부천시만의 우수한 의료 자원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과 비교했을 때 빅5를 위시한 여러 가지 종합병원들을 보면은 사실 시설적이나 규모 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미흡할 수는 있지만 우수한 의료 자원의 컨텐츠는 거의 대부분은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차별화 둘 것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 컨퍼런스들을 통해서 지자체 그리고 해외 이런 분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빨리 습득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전략을 짜는가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해외 연사들을 좀 초청을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현재 현황 그리고 국내에서 어떠한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지 그 니즈를 우리가 물어보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미래에 어떻게 이 의료산업을 주도해 갈 것인지 전략들을 세우고 또 4차 산업 요새 유행하죠. 그것을 이용한 전략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토의 그것이 아마 주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의료 컨퍼런스의 책임자이기도 한 김상돈 센터장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시설이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그러니까 서울의 대학병원과 비교해서도 의료 자원의 콘텐츠 자체는 이 경기도 부천 역시 크게 뒤지지 않는다. 다만 이것을 우리 지역이 가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얼마나 차별화를 둬서 발전시켜 나가고 또 이런 노력들로 해외 환자를 얼마나 끌어오느냐, 유치하느냐. 공을 들일 것이냐 이것이 이제 핵심이다. 곧 이제 우리 지역의 의료 관광이나 나아가서는 뭐 지역 경제에도 순기능으로 작용할 거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컨퍼런스가 열리고 난 뒤에 사실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올해가 벌써 두 번째이기 때문에 어떤 콘텐츠들이 더 추가가 될지 사실 지역에서는 기대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네, 올 10월에 이 지역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의료 관광 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이 컨퍼런스까지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정하 기자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민원 현장을 찾아가는 민원 25시간입니다. 계양구의 한 주택가에 사고 차량이 방치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보기에 나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도 있다며 차량을 치워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재필 기자가 민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계양구의 한 주택가, 차량 한 대가 눈에 띕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 앞쪽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습니다. 사고의 흔적으로 보이는데요. 이쪽으로가 보시면 먼지가 많이 쌓여 있고요. 에어백이 터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쪽 한편으로는 보시면 자동차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계양구의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차량이 약 1년 정도 방치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카바 씌워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 카바가 없어지면서 벗겨지더니 이렇게 돼요. 이거 작년부터 있었어요. 우리 그렇죠. 좀 그랬었거든요. 주민들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폐차되어야 할 차량이 방치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계양구에 민원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처리는 쉽지 않습니다. 해당 차량이 놓인 곳은 무료 공영주차장. 주차장에 있는 차량은 강제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계양구 관계자는 주인이 차를 직접 옮기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며 차량 소유자를 여러 차례 찾아가 차량 이전을 요청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차량 주인에게 있는 셈입니다. 민원25 이재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개정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민의 60% 이상이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가 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8일부터 나흘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3%가 현행 제한 속도가 적정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24%로 제한 속도 규제 강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79%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최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로는 보도 울타리와 과속 방지턱을 꼽았습니다. 경기도가 유원지 내 무허가 건축물 설치 등 불법 업소 16곳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가평군 유원지 내 허가 없이 하천을 무단 점용한 15곳의 업소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이 적발한 16곳의 업주를 형사 입건하고 가평군에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도내 모든 지방 하천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7일 오전 9시 10분쯤 김포 통진읍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요. 불이 난 지 2시간 만에 큰 불이 잡히면서 대응 단계는 해제됐지만 화재 현장에서는 잔불 정리가 이어졌습니다. 화재 당시 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 1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당국은 업체 야적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제 해외 유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입국한 시민들은 어떻게 집까지 돌아갈까요? 경기도민이라면 인천공항에서 해외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를 타게 됩니다. 최근에는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 발권기가 생기면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 안에 공항버스 무인 발권기가 설치됐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도민들이 매표소에 갈 필요 없이 발권기에서 귀가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접촉하지 않아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오랜만에 왔는데 공항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다들 친절하게 안내도 잘 해주시고 또 공항 발권기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좀 사람들과 거리도 둘 수 있고 안전하게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발권기에 도착 지역과 출발 시간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해당 시군의 연락기가 연계교통수단으로 이어집니다. 해외 입국 도민은 전용 공항버스를 타고 시군의 거점 정류소에 하차합니다. 시군에서 운영 중인 관용차 콜밴이 입국 도민들을 기다립니다. 무인 발권기와 전용 공항버스로 해외 입국자가 공항에서부터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겁니다. 해외 입국자들의 감염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용 공항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터미널 1과 터미널 2에 키오스크 무인 발권기 6대를 설치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외 입국자의 대면 접촉을 차단하고 이로 인한 감염 사례를 획기적으로 줄인 성과를 고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무인 발권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나 시청각 장애인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안내 데스크를 마련해 운영 중입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 계양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전담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이 추진단은 4개 반, 85명 규모로 꾸려졌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민원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조치입니다. 계양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약 12만 3천 세대입니다. 부천시가 오는 19일까지 저축에게 정부 지원금을 더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 2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희망키움통장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1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년 만기가 되면 본인의 저축액에 정부 지원금을 더한 72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근로,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가 육아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50세 이상 64세 미만의 육아 경험을 갖춘 부평 여성입니다. 선발된 육아활동가는 교육을 이수한 후 가정을 방문해 육아 코칭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 여성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때이른 이번 더위는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어버이날인 금요일 아침 기온 14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5에서 최대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금요일에 시작되는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곳곳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기온 변화, 날씨 변화가 심한 요즘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제주도에서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에도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 파고는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실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을 계획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내에서 가볍게 스트레칭하면서 스트레스 풀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